우리 5페이지인데 일단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6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 자, OX 1번에 O, 2번에 X, 2번에 비관. 비관이 뭐야? 비관적. 반대말은 낙관적. 낙관, 비관. 되게 잘 나오는 말이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비관은 간단히 말하면 안 좋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나 이번 시험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럼 비관이에요. 근데 이제 나 이번 시험 자신 있어.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낙관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X, 그리고 6번에 4번, 6번은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끔씩 9페이지처럼 기출 스터디에서 지문이 하나씩 더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는 숙제가 아닙니다. 수업도 안 할 거예요. 일단 세개하게 시간도 시간이고 지쳐. 그거하고 그 뒤에 독서하려면은 두 개 잘 듣고 가시면 되는데 자율입니다. 풀어 오셔도 돼요. 당연히 정답 맞춰줄 거고 질문도 받아줄 수 있어요. 요거는 어쨌든 자율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 스터디는 일단 오늘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 불러드릴게요. 11번부터 11번에 2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혹시 못 들은 거 있다? 없으면은 돌아와가지고 5페이지. 자, 5페이지 오늘은 이제 김영랑 씨 2편 실려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요거 이제 도움받으려고 뒤에 보기를 좀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렇게 길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가 아닙니다.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거 봤으면은 그 이제 중간중간마다 그 의미 대입해서 맥락 속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그냥 찾아야 되겠구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목을 좀 보면은요,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이 피기까지라는 게 뭐야? 모란이 피기 전이라는 거잖아. 모란이 피기 전에는 이라는 어떤 상황을 지금 던져주고 있고요. 모란이 피기 전에는. 그리고 이 모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소재일 거면서 이 제목에서 만드는 상황의 서의 중심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모란이 피기 전에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 모란이 피기 전에 이 대상과 상황 속에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회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회부터 이제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지금 1회부터 바로 제목이 다시 나와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 전이라는 거겠고요. 그때 나 뭐 할 거다?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이때 나는 봄을 기다리겠대. 자, 왜 봄이 나왔냐? 우리 모란이 피는 계절이 봄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모란이 피기 전에 뭐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된다 했는데 친절하게 또 바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라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게 지금 뭐예요? 봄이랑 모란에 대한 저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 기다린다라는 거는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소재구나. 보고 싶어 하니까 기다리겠죠. 여기서 모란하고 봄은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우리 여기 서술어 테요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리고 박스를 따로 빼서 필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개성적인 문체들을 다 써요. 이제 뭐
존댓말로 쓸 수도 있고 반말로 쓸 수도 있고 뭐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체를 묻는 문제들도 잘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뭐말 터이다의 존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존댓말을 우리가 경어체라고 해요. 경어체. 자, 이 경어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는 지금처럼 이제 요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평생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처럼 뭐뭐입니다가 경어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시에 모란이 펴있는 장면은 안 나와. 이행까지 기다리다가 살인 되자마자 뭐야? 모란이 져버렸어요.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우리 여기 뚝뚝 떨어져 버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뚝뚝 떨어져 버린. 자 일단 뚝뚝부터 보면은 뭐가 닿는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근데 의성어냐 의태어냐는 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써줄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의성어냐 의태어냐 구분이 안 되는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문제에서도 이거 의성어야 의태어야 라고 안 하고 음성상징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뚝뚝 떨어져 버린다. 이제 뭐예요? 저 모란 잎들이 꽃들이 이렇게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려간다 라는 이 하강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음성상징어 뭐 소리면 귀, 움직이면 눈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하강 이미지도 우리 이거 뭐야 내려간다라는 건 어떤 감각으로 상상을 해? 내려가는 거는 눈으로 보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심상들을 쓰게 만들어서 더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하면서 이런 거 표시해줘야 돼요. 이때 나는 서러워.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서러움, 화자에게 있어서 서러움을 만드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생동감과 함께 화자의 그 상실감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 상실감을 부각시켜준다. 그리고 서름에 잠길 태요에다가 박스 한번 더 쳐주면 되겠죠? 서름에 잠길 태요. 그래서 이 태요가 또 나오는구나. 반복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문제를 한번 좀 보면은요. 9번. 9번의 정답이 2번이라고 했습니다. 저 2번에 나오는 비로소가 여기 나오는 거죠. 비로소 서름에 잠길 테요인데 문제가 그거예요. 모란에 대한 정서가 변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건데 여기서 묻는 거는 지금 의지 기다렸다가 서러워졌잖아요. 이건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게 맞는데 저거는 좀 정확히 말하면은 모란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이고요. 방향성이 이게를 묻는 게 아니라 요거 모란 자체에 대한 생각을 묻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 맥락 속에 때려 넣어 보면은 기다린다라는 건 뭐야? 왜 기다려?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기다리겠죠. 그거 아니고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란을 잃어버렸어요. 헤어졌을 때 어때? 슬픔에 잠기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제 실제 사례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이제 만나던 분이 계셨어요. 분도 아니야 그냥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만날 때는 되게 좋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날 약속 잡으면 그날만 기다려. 왜?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렸다가 돈도 꽤 컸어. 그걸 빌리고 잠수를 탄 거야. 내가 그거를 알자마자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날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원래 약속이 있었어. 근데 노는데 되게 신나게 노는데 원래대로 이게 뭐 신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진짜 신났던 거야. 자 그럼 이게 뭐야? 나는 걔에 대해서 좋아했다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요. 하나도 안 슬펐어.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좋아하니까 여전히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답이 2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볼게요. 그렇게 설움에 잠길 태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졌대요. 자 우리 이제 5월 무덥던 날 초여름쯤이 되겠죠. 자 이때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라고 나오는데 우리 꽃잎 언제 떨어졌어? 아까 여기죠. 뚝뚝 떨어져 버린 이때 떨어진 꽃잎들이 이제 봐봐라. 이제 꽃잎 떨어지면 바닥에 쌓여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아까 떨어진 꽃잎들이 그것마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이 천지 세상에서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취도 없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대요. 나는 이때 서운함을 느꼈다. 자 그리고 이제 뻗쳐오르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뻗쳐오르던 보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뻗쳐오르던 아까 꽃잎이 떨어진다는 하감이었어요. 뻗쳐오른다는 뭐겠어 그럼? 상승의 이미지가 된다. 하강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떨어진다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쓸쓸한 외로움 혹은 뭐 상실, 좌절 이런 부정적인 애들을 부각할 때 되게 잘 나와. 상승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삶의 의지를 다진다거나 희망 아니면 이제 뭐 열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잘 나와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얘는 맞죠? 저 하강은. 여기에서 상승 이미지는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냐? 자, 너희들이 이제 전 재산으로 주식을 투자했어. 자, 그 주식이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에 툭 떨어집니다. 슬프긴 하겠죠. 자,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주식을 투자했던 게 가다가 뻗쳐 올라, 와씨 하다가 휘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지금 최저점은 똑같아요. 뭐가 더 빡치겠니? 이거지 이거. 야 올라간다 하다가 툭 떨어졌다고요. 같은 결과여도 더 상실감을 느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화자도 모란 보면서 와 모란하다가 져버린 거를 뻗쳐오르던 게 무너져 버렸다. 상실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늘 섭섭해 우옵내다. 우리 섭섭해 우옵내다도 밑줄 그어줘야 되겠죠. 섭섭해 우옵내다. 이 360일이라고 하는데 모란이 실제로 제대로 펴있는 시간이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래서 그 5일 빼고 360일 내내 관광 울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모란이 지면은 그것뿐 내 한 해가 다 가고 만다라고 하는데, 여기 밑줄 한번 볼까요? 내 한 해 다 가고 말아? 너희들 막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그냥 다 좋아한다 생각해. 아이돌 이제 콘서트 팬사인 난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날만 막 기다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막 보람 느끼고 즐겁고 행복해. 끝날 거 아닙니까? 집에 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364일 동안 아니 살 의미가 없어 이러고 다녀? 아니 근데 얘는 뭐야? 지금 모란이 지는 360일 내내 그러고 있겠대요. 이거는 오발하는 거다라는 거죠. 과장이야, 과장. 자, 그렇게 과장을 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모란이 지는 건 모란이 지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남은 날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두 행이죠. 모란이 필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하면서 그죠? 이제 모란이 졌으니까 다시 다음 모란이 피기 전이에요. 그때 뭐 하겠다? 봄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게 이제 사라지니까 중간에 좀 부정적인 정서들은 느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이 되면 또 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OX 문제 그 비관이 있던 거 그게 X인 이유가 부정적인 정서가 있긴 했지만 이제 뭐 체념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기다린다는 것, 의지를 가진다는 건 뭐야? 올 거라고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수업 시작 안 하고 학생 계속 기다려. 왜? 올 거라고 믿으니까. 안 오는 거 알면은 바로 수업 시작하겠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야, 희망. 비관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표현 특징들을 좀 볼 건데 요 두 행이 좀 걸려. 특징들이. 일단은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의 흐름이 시작하면서 모란이 피기 전, 봄이 오기 전이었죠,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3행에서 모란이 이제 지는 시간이 돼버렸고요. 그러고 5월 묻었던 날, 그 떨어졌던 모란이 시간이 지나서 또 썩어 문드러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뭐 내년에 대한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는데, 요렇게 봤을 때 우리 그냥 1회부터 쭉 다 내려줘. 봄이 되기 전, 모란이 져, 시간 지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시간까지 그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모란의 생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소멸로 인한 슬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에 생성에 대한 의지를 가진 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면서 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마지막에 다시 봄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봄을 수식해주는 말을 좀 보면은 찬란한 봄이고 슬픈 봄이야.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우리 찬란하다라는 말은 이제 반짝이고 아름다운,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슬픔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이제 감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봄을 꾸며준데 찬란한 봄이면서 슬픈 봄이다, 아름다우면서 눈물 나, 반짝이면서 슬퍼 라고 하면서 지금 표면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정서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표면상으로 모순이 나타납니다. 무슨 표현이라고 해요?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이제 9번에 미안해 8번에 그 역설이 쓰인 걸 찾아라 라는 건데 4번 선지가 그 역설 임은 같지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다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 의미를 좀 볼 건데 왜 찬란하다고 했을까? 봄이 되면은 모란이 피거든. 그래서 찬란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슬픈 봄인 이유는 얼마 안 지나서 그 모란을 또 잃어버리거든요. 모란이 지거든. 그래서 이제 또 슬픔까지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는 뭐로 끝나야 됩니까? 문장 성분. 서술어죠, 서술어. 우리 국어는. 자, 근데 지금 이 문장 끝났어. 서술어야? 아니잖아. 요 목적어에 대응되는 서술어는 이 앞에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뒤에 나온 찬란한 슬픔의 봄은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을 틀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어순을 바꾼다. 우리 문학 용어로 도치라고 해요. 그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테요에다가 박스 한 번 더 쳐주면 되겠고. 자, 마지막 표현이에요. 마지막 표현. 자, 그래서 지금 순환 구조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1, 2행을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여기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서 문장 구조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순 바뀐 거 이런 거 빼고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두 행 묶어보면은 마지막 두 행 묶어보면은 이 마지막 두 행이 1, 2행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돼요. 자, 지금처럼 시의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랑 꼬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올해 수미상관은 지금 처음이니까 따라온 효과들을 좀 볼게요. 자, 수미상관이 뭐라고?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온다.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반복. 이기 때문에 운율 만들어주고 의미도 강조. 이제 여기서는 봄에 대한 이 희망과 의지를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수미상관으로서 온 효과를 보면은 너희들 요거랑 요것 중에 뭐가 더 보기에 편해? 마음이 편해? 웬만해서는 왼쪽 거일 거예요.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요 정도 넘어가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왼쪽 거를 편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에서 편안함, 안정감을 준다. 혹은 형태적 통일성,
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 같은 거에서 엔딩 장면 쿠키 영상을 보는데 거기가 이제 처음 나왔던 장면으로 똑같이 끝나. 그럼 이제 딱 끝나고 와 그런 거였구나 이게 돼버린다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적 여운을 형성한다. 까지 4개. 까지 하면은 첫 번째 작품이 끝나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6번. 자, 우리 6번 문제가 이제 표현상 특징을 묻는 건데 두 지문을 한 번에 물어보고 있어요. 웬만해서 요즘 아직도 트렌드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입니다. 복합 지문. 2개 이상 묶어서 내. 그래가지고 2개 다 읽고서 문제 한 번에 막 4개씩 풀기보다는 하나 읽고 그거 관련된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 거 들어가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이런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읽고 어차피 공통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따로따로 읽으면 또 좋은 게 뭐냐? 따로따로 문제를 풀면 그냥 여기만 읽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는 아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 문제 다 틀린 거야. 하나만 맞고.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답이야.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대화체 형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화체 역시 문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화체가 되려면은 작품에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돼.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웃들아 우리 저 산에 올라가자 이런 대화체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말 걸어요? 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순이 바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우리 알죠? 요거 묻는 거구나.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변주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변주는 바꿔요. 변화야, 변화. 조금 바꿔서. 연이라고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 말하는 거 수미상관. 처음 1, 2행에 나왔던 거를 마지막 2행에서 조금 바꿔서. 그래서 수미상관 묻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성 특징 묻는 문제들이 꼭 도치를 쓰고 있다, 수미상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지금처럼 이제 제 정의 혹은 제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눈에 좀 익혀두고 아 이거 저거 말하는 거구나, 이거 수미상관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연결이 이제 돼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리고 4번에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라니 피까지는 계속해서 나오죠. 리듬감은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고, 그리고 5번 선지에 영탄적 어조, 이제 영탄적인 말투를 쓴다라고 하는데 영탄이 되려고 하면 이제 감탄사나 아니면 이제 감탄형 문장 예쁘구나, 예쁘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라니 피까지는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가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지문 봅시다. 자, 우리 나지문은 이제 청명인데 역시 이번에도 보기는 없고요. 대신에 이번에 제목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얘네가 줬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페이지에 보면은 청명, 날씨가 맑고 밝음, 맑고 밝은 날씨를 말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보면은 이제 그 특정 장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 의미가 뭐냐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가 없어도 이런 의미 문제들 빠르게 스캔 떠서도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 자, 우리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 찾아볼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자, 보면은 1번에 산뜻한 가을, 5번 선지에 청명한 가을이 일단 보이는데, 자, 물론 5개 중에 하나는 틀릴 거예요. 하나는 틀려. 근데 우리는 공통된 걸 찾았기 때문에 뭐가 틀렸든 이 말이 깨져요? 안 깨집니다. 자, 그래서 산뜻한 가을, 청명한 가을, 맑고 밝은 날씨는 가을이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가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작품의 주된 시간, 계절, 배경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10번 아까 그 10번 문제들을 보면은 1번 선지에서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 그리고 이제 5번 선지에서 가을에 대한 아쉬움. 문제에서 계속 묻는 게 뭐야? 이 가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이 가을이 화자의 정서를 계속 유발하는 중심 대상이구나 라는 거야. 가을 속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가을 자체가 지금 중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 1년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년부터 보면은 호르호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오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하면서, 자, 우리 호르르가 계속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호르르는 풀벌레 울음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풀벌레나 수풀이 흔들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음성 상징어.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행에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닌데요. 우리 요 마시며 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리고 요 박스 따로 써볼 건데, 너희들 뭐야? 청명 상상해봐. 머릿속으로 맑고 밝은 날씨 상상해봐. 맑고 밝은 날씨. 그럼 이제 누군가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둥둥 떠다니는 거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햇빛이 쫙 내려오는 거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짙은 이런 푸른 들판에 뭐 동물들이 뛰당기는 거 상상할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 청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에요? 실존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추상적 관념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사랑, 용기 이런 것들처럼.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거 상상해봐. 청명을 마신대요. 이 장면 상상해봐. 그러면은 이번엔 대부분 그냥 요런 거 이제 입 이렇게 앙 벌리고 있으면 여기로 청명이 확 들어가가지고 훅 하고 들어가는, 혹은 뭐 컵으로 마시든지 어쨌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맞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추상적인 관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예요. 자, 요거 우리 밑에 본문 더 보면서 추가를 좀 해볼게요. 일단 더 읽어봅시다.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가니 하면서, 청명이 내 머리 가슴으로 젖어들어서 이제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간대요. 얘네들도 구체화를 해주는 애들이 돼.
그래서 이번에 저장면 상상해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청량이 머리로 빡 왔다가 가슴으로 빡 왔다가 그렇게 손끝으로 발끝으로 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상상을 하겠죠. 추상작가님의 구체화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뭐를 하랬어? 상상이라고 해요, 그죠? 자, 우리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감을 써먹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추상작가님의 구체가 일어나는 이 과정에는 심상, 뭐 청각, 뭐 미각, 후각 이런 게 부여가 돼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휘젓고 나가는 거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젖어든다라는 말 때문에 촉각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심상이 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1년의 마지막에 젖어들어서 이제 새어나간다라는 게 하는 말이 청명을 이렇게 마시면서 방금 본 것처럼 내 온몸을 휘젓고 나가요. 그 청명한 자연과 하나가 된 일체감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연을 한번 볼까요? 자, 2연 보면은 온 살결 털업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할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 온 살결 털업은 털이에요, 털. 우리 피부에 나는 그 털 끝들이 모두 눈과 입이래요. 우리 비유 중에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지규 딴 가정도 잘 나온 거 그런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 없고 그냥 A는 B다. 털 끝은 눈과 입이다. 뭐가 돼? 비유 중에서 고 형태 은유죠, 은유. 털 끝은 눈과 입이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두 행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뭐였어?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이 부분 묶어볼까요? 밑에 두 행 묶어보면은 자, 우리 수풀이 정을 가지고 있대요. 수풀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벌레가 예지, 생각이죠, 생각. 벌레가 생각을 가지고 있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죠, 그냥. 의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 보면은 여기 무엇에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에 무엇을 알 수 있다. 문장 구조가 어때요?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장 구조가 연속으로 나란히 이렇게 놓인 거를 우리가 대꾸라고 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대응된다고요. 자, 우리 여기 이거 대꾸 따로 한번 좀 빼볼까요? 여백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얘기를 좀 해줄게. 오늘 문학이 뭐 확실히 저번 주보다 좀 길기도 하고 오늘 이제 표현 위주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대신에 이제 독서가 얼마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집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1교시 조금만 이제 벌써 막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좀만 더 힘내가지고 들어야 돼. 필요한 얘기들이긴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따로 빼서 좀 써볼 건데 방금 제가 무엇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 문장 구조의 반복,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반복법이고요. 그 운율 만들어주고 의미 강조해주는 그 반복인데 문장 구조 반복이 되려면은 어떤 게 반복이 돼야 되냐? 자, 지금처럼 뭐 수풀이니 벌레니 정인이 예진이 이런 건 달라져도 괜찮아.
무엇의 무엇을처럼 조사나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처럼 이 서술어 쪽들이 반복이 되면 문장 구조 반복이 돼. 자, 그러면서 그 문장 구조 반복이 연속으로 나란히 놓인다? 그러면은 문장 구조 반복 안에서 태국법이 되는 거야. 문장 구조 반복인데 나란히라는 저 조건이 맞으면. 자, 근데 저 얘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공간단 펴놨죠? 여기 들어갈 애가 하나 더 있거든. 우리 앞에 작품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도 같아져요. 거의 비슷합니다. 수미상관도 이 안에 들어가. 자, 수미상관은 대신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 처음과 끝부분이라는 조건이 맞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저런 거 아니고 그냥 어디 등성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항상 필기한 거에만 딱 꽂히면은 좀 나중에 문제할 때가 어려워요. 좀 사고를 넓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필기를 이렇게 했어. 근데 문제 이 말이 나와. 그럼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필기 이걸로 했는데 수미상관만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못 찾아요. 대꾸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요. 결국엔 이 그림은 볼 줄 알잖아 너희.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의성어를 썼다 라고 썼어 내가 필기를. 근데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대. 그럼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소리. 하강의 이미지라고 썼어요. 시각적 심상을 쓰고 있대. 맞아 틀려? 그럼 맞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포괄 범위 이런 것까지 좀 넓게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렇게 의인의 대꾸법 써가지고 지금 뭐 수풀이 어쩌니 벌레가 어쩌니 자연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얘네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왜 그래? 바로 위에 행해서 내 이 온 털끝들을 뭐로 만들어버렸어? 눈과 입으로 만들어버렸거든. 눈과 입이 뭐야?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교감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연과 교감을 해서 쟤네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어. 또 이게 뭐야? 자연과 가까워진 거죠. 일체감을 느낀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 그래서 보면은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에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하면서 계속 일체감을 느끼니까 나도 이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막 풀벌레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이제 노래꾼이 된다. 근데 이제 가장 곱지 못하다는 거는 자연의 소리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가장 못났거든, 내 소리가. 그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년을 보면은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깬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이번에도 우리 뭐야? 수풀과 이 벌레, 자고 깬 어린애다. A는 B다. 여기도 은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 젖병 빠는 아이처럼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뭐라 하냐? 남았거든, 나를 줘라. 나는 이 청명에도 줄이나니 아직도 굶주려. 더 줘,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C 부분이 나오죠.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냐. 자, 여기 우리 C 부분,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문형인데 이 행위, 뭐 숨을 쉬었든 안 쉬었든 이 행위의 주체 누구야? 주체.
벌레일까? 수풀일까? 본인이야 본인. 맞아요. 화자 자신이라고요. 자 그럼 나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지금 이제 9시인데 내가 저녁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걸까 너희한테? 내일인데? 난 알고 있겠죠 이미. 응,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미 그 안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자 그러면은 이제 맥락 속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는 건데 이제 뭐 위에 막 더 줘 이런 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냐고 묻는데 이거는 이제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 달고 벽이 있고 나는 벽을 바라보면서 숨 쉬었어. 지금 청명 마시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해? 나 아직도 필요해. 부족하다. 이 맥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C 부분에서 자연과 동떨어져 살았거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해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보면은 햇발이 처음 쏟아와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하면서 자 햇빛이 쫙 쏟아져요. 그래서 청명이 으리으리한 관, 왕관이에요 왕관을 쓴대요. 이게 지금 청명이 진짜 왕관을 딱 쓴 건 아닐 거고 이 왕관 뭐를 빗댄 걸까? 머리에 반짝이는 머리로 반짝이는 햇빛을 왕관을 썼다라고 빗대고 있는 거고 햇빛이 쏟아졌대잖아. 자 그리고 청명이 왕관을 썼대요. 우리 왕관 누가 쓰는 거야?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람이 어째 라이온킹 같은 그 창작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만 행동을 하는구나 의인학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 토록하고 동백 하늘이 빠지나니 이렇게 햇빛이 쫙 내려지는 요 타이밍에 뭐야 그 동백잎 하나가 휙 하고 날아갑니다. 자 그걸 보면서 화자가 뭐라고 하냐?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하면서 품사 뭐예요 품사? 감탄사죠? 그러면은 영탄적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긴 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전했다 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아 밤에 저렇게 지나간 별똥별? 그것도 얘랑 똑같았는데 아름답다라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얘를 좀 지우고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피로시라 하면서 거기도 두행 묶어볼게요. 우리 5페이지의 마지막 두행. 자 그럼 이 두행을 보면은 온 무엇의 무엇이요 온 무엇의 무엇이다. 어때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꾸법이다. 의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모든 소리랑 이런 빛깔들은 자연에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자연이 가장 시작이라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가죠. 뒷페이지 가면은 이 청명의 폭은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하면서 마지막 두행도 묶어줄게요. 고향을 찾았노라 집을 들었노라 두행 묶어줄 거고 똑같이 쓸 거예요. 뭐뭐한 무엇을 찾았노라 뭐뭐한 무엇을 들었노라.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어에 뭐뭐 노라 어미가 붙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뭐뭐 노라가 붙으면 문장 유형이 어떻게 될까? 뭐
물어보는 거야? 시키는 거야? 저 노랑은 감탄형 문장을 만들어주는 어미예요. 그래서 지금 감탄형 종결이 반복이 된다. 자, 그렇게 종결음이 반복, 문장 구조 반복 해가지고 마지막에 운을 빡세게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감탄형 어미가 붙어서 감탄형 문장이 됐습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고요. 그래서 감탄형 어미도 영탄적 표현을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반복들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 자연을 보면서 고향을 찾았대요. 자연을 보면서 집에 들어간 것 같대요. 우리 집 이제 막 놀고 침대 펑 누워가지고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자연이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안식의 공간으로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면까지 다 봤고요. 여기 6번만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자, 우리 1번의 대화체 여기도 누구한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순 변경 도치 여기 없고 마찬가지로 수비 상관도 아니죠. 그리고 4번에 시어가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뭐 청명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저기 호르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나오네요. 얘가 그래서 정답이다. 근데 사실 선지에 이 말 있으면은 웬만해서 얘가 정답일 거야. 시에서 반복 안 하는 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도 그래서 이변 없이 그대로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5번에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까 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6번 문제는 끝났어요.